얘들아, 지금 쌤이 새벽 6시야. 아니야, 이제 7시 다 됐네. 집인데 내가 침대가 됐거든. 네, 자고 싶은데 촬영은 해야 되니까 너희 진도가 너무 빠듯한 것 같아서요. 네, 찍을게요. 쌤 목소리가 잠겨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재밌게 재밌을 수가 없나? 네, 아무튼 들어갈게요. 지금 모의고사 20번, 21번, 22번 세 지문 연장으로 갈까 싶고요. 왜냐면 은솔이 우리 집 아기 깨면 안 돼요. 깨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가 태블릿 만진다고 쌤 난리거든. 그래서 쌤이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some expert estimate. 자, estimate가 무슨 뜻이야, 얘들아? estimate는 무슨 뜻이냐면 뭔가 평가하다 혹은 추정하다, 추산하다 정도의 뜻입니다. 그래서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Some expert, 어떤 전문가들이 estimate, 추정하는 거야, 추산하는 거야. 자, 뭐를 추정하냐면 잠깐만 봐봐 얘들아. 여기 estimate 뒤에 대시 무슨 대시겠냐. 내가 항상 수업하고 있으면 묻잖아, 그치? 자, 목적어 자리에 대시 왔으니까 무슨 과? 명사과. 그 명사과 대신 뭐예요? 접속사. 자, 그럼 접속사 되실 겁니다. 그러면 접속사면은 뒤에 문장이 완전할 겁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아보자. 자, 근데 동사를 찾아 떠날 건데, 자, 이 정도가 주어인가 싶긴 해. of가 전치사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야 되죠. 자, 그러면 what은 명사과니까 of 뒤에 올 수 있다, 그쵸? 그래서 자, what이 끝나는 지점이 자, what we communicate니까 이렇게 다 드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as much as half 이게 대절의 주어이고요. 동사는 is done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수동태가 왔다, 그치? 자, 먼저 끊어놓고 다시 보겠습니다. 자, through가 또 전치사니까요. through the way 하시고 끊어. 다시 주어 동사 시작하죠. We move our body. 오, 뒷문장 완전. 그러면 뒤에서 꾸며주시면 됩니다. 뭐 관계부사 how 정도가 생략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해석을 한번 해보자. 어떤 전문가들은 추정한대요. 추산한대요. 자, as one급 as니까 뭐뭐만큼 뭐뭐한이죠. 그러면 반틈만큼이나 많은 것이 괜찮죠? What we communicate. 우리가 communicate가 의사소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좀 잠깐 필기할게요. 자, 의사소통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VI라고 알 필요 없어요. 자동사란 얘기입니다. 의사소통하다일 때는 자동사인데요. 보통 얘는 with랑 같이 쓰여요. communicate with가 나와야 의사소통하다고요. 이렇게 지금 요 경우는요. 전달하다라는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럼 뒤에 얘는 목적어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목적어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나온 communicate의 형태를 한번 보세요. what이 나왔잖아, 얘들아. 그럼 what 뒤에 문장이 완전해, 불완전해? 자, 대곡고 시훈아 한번 대답해봐. what 뒤에 완전해, 불완전해? what 뒤에 불완전합니다. 목적어가 없어야 될 겁니다. 주어, 동사. 자, 지금 목적어가 없죠? 이런 형태니까 전달하다라고 의미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communicate를요. 자, 다시 가겠습니다. 어떤 전문가들은 추산해요. 추정해요. 우리가 전달하는 것의 반만큼이나 많은 것이 is done, 수동태죠? 행해진대요. through the way, 방법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어떤 방식이냐면 we move our body, 우리가 우리의 몸을 움직이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전달하는 것에 반틈 정도나 많은 것들이 행해진다 이겁니다. 자, 그럼 딱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가 뭘 중요시 여겨야 돼요? 내용상 뭐가 중요한 것 같아? 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많은 것들이 자, 이 부분이 맥락상 중요하죠. 그러니까 말보다 실제로 몸으로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뭔가, 예를 들어 이런 걸 뭐라고 부르죠? 약간 제스처나 비언어적 표현이라는 말 국어 시간에 들어봤지?
비언어적 표현 같은 게 실제로 우리가 전달하고 있는 것에 많은 것, 반틈 정도만큼이나 많이 행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가볼까?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pay attention to라고 나오죠. 자, pay attention to는 뭐뭐에 주목하다, 관심을 기울이다. attention이 원래 집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제일 앞에 ing가 나왔으니까 지금 주어 같긴 한데 가보자. 자, 지금 to라는 게 위에서 두 번째 줄 to가 전치사니까 또 괄호를 칠게요. to the non-verbal. 자, 쌤이 방금 말했던 그 표현 나옵니다. verbal은 언어적인이란 뜻이고요. 그러니까 non-verbal에서 비언어적인이란 뜻이고 메시지는 메시지고요. 자, you can이 뒤에서 이렇게 수식하시면 됩니다. 괜찮아요? 자, 그럼 다시 잠깐 봐봐. 자, 지금 paying attention to가 여기까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can make가 동사라고 표시하시면 되시고, 자, 뒤에 전면구들 보이는 거 끊어버릴게요. 자, 다시 두 번째 줄 해석하겠습니다. pay attention to, 주목하는 것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자, 어디에 관심을 가집니까? 비언어적 메시지. 네가 보내는 비언어적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can make, 만들 수 있습니다.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difference,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읽을게요. In your relationship, 너의 관계에 있어서 with student, 학생들과의 자, 여기까지 읽고 나서 우리 이 글의 독자가 누군지 알겠죠? 학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 비언어적 메시지라고. 그쵸? 비언어적 메시지. 그치, 중요하지. 근데 실제로 쌤 있잖아. 얘들아, 너희가 봤을 때 되게 말 잘하는 사람 같잖아. 쌤도 말을 참 잘하는데 실제로 최근은 아니고 좀 됐어요. 몇 달 전에 스피치 학원에 다닐까 생각을 했었어요. 실제로 알아봤고요. 스피치 학원은 뭔지 알죠? 그러니까 말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학원인데 내가 말은 잘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비언어적인 방식으로서 나의 어떤 강의력을 좀 높이고 싶은 마음이 좀 들어서 욕심쟁이인가요? 그래서 실제로 스피치 학원을 좀 알아봤습니다. 복식 호흡 이런 거 좀 하고 싶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하죠? 그러니까 비언어적 메시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얘들아, 비언어적인 게 뭐냐면 손짓, 발짓 아니면 이제 말투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말로써 전달하고 있는 그 단어는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느낌들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다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에서 네 번째 줄 들어갈게요. In general, 일반적으로 most student, 대부분의 학생들은요. are often, 자, 이거 잠깐만 수동태라 가지고 형광펜을 좀 치겠습니다. are often closely tuned in. 자, 튜닝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튜닝은 이거 들어봤잖아. 막 기타 줄을 튜닝한다든지 막 자기한테 맞는 소리를 맞춘다든지 맞죠?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튜닝. 근데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are pp 되어 있으니까 수동태인 거죠. bpp 수동태입니다. 다시 해석해볼게. 자,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종종 밀접하게 가깝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겁니다. 어디에 맞춰져 있어요? To their teacher's body language. 그렇지. 그들의 선생님들의 body language에 면밀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실제로 내 수업을 실제로 들으면서요. 나의 손짓 발짓이 엄청 크고 화려하다라는 걸 은연중에 벌써 알고 있었어. 내가 영상 촬영을 하다 보면은 진짜 느끼거든. 손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한번 영상 촬영하는 거 한번 들어봐봐요. 봐봐요 한번.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학생들은 그러하대요.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when you, 자, 뭐뭐 할 때, 자, when이 접속사니까 이렇게 끊는 습관 가지세요. when your student, 네 학생들이요, first, 처음에 enter, 들어왔을 때, classroom, 교실에 들어왔을 때, 자, 너희가 은갈치 딱 들어왔을 때, 한번 봐봐요. 자, 들어올 때, their initial action, 그들의 initial action, initial이 뭐예요?
이니셜은 사실 알파벳 뭐 김상은 하면 KSE거든요. 자, 그거처럼 제일 앞 글자이잖아요. 그래서 이니셜은 초기의란 뜻입니다. 처음의. 자, 그래서 그들이 교실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제일 처음에 하는 행동은 is to look for. 자, look은 보단데 look for 하면 찾다죠. 그러면 학생들이 제일 처음에 왔을 때 그들의 선생님을 찾는 것이다 이겁니다.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너희도 은갈치 와서 나 찾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교실이나 교무실에 없으면 쌤 어디 가셨지? 화장실 가셨나?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쵸? 아니야? 나 안 찾아? 찾아라 좀 얘들아. 자, 그래서 너희가 학생들이 교실에 제일 처음에 왔을 때 처음에 하는 행동이 선생님을 찾는 거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자, 방금 요 위에 예시 드는 거죠. 선생님의 바디랭귀지에 맞춰져 있다 이겁니다.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을 굉장히 그 주도 면밀하게 관찰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이 말을 하지는 않더라도요. 계속 가보자. 자, think about부터 가겠습니다. 자,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생각을 한번 해보래요. 자, how encouraging부터 아이쿠야 잠깐만 요거 문법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how로 시작했으니까 의문사잖아, 그치? 그쵸? 그러면 자 how가 뒤에 형용사랑 이거 형용사거든 지금 여기서. 네, ing 붙어서 현재 분사, 형용사죠, 형용사. 그러면 요 how를 어떻게 해석해야 돼? how 뒤에, 자,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how가 단독으로 쓰이면 어떻게지만, how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붙으면 뭐죠? 요거는 얼마나라고 해석하는 거 알죠? 자, 그래서 how 뒤에 encouraging과 and empowering이라는 형용사가 붙었으니까 얼마나 encouraging. 자, encouraging 뭐겠냐? 격려하는. 그러니까 encourage 용기를 주는 이런 뜻이고 empower는 파워에다가 임이 붙었어. 뭔가 힘을 주는, 권한을 주는, 힘을 주는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힘을 주는. 자, encouraging은 격려하는. ing 붙으면 자, 동사 원형에 ing가 붙은 분사는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해석을 하고 현재 분사라고 부르고 뭐뭐 하는 뭐뭐 하게 하는 시키는이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 알죠? 네, 약간 능동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근데 보세요. 자, it is라고 주어 동사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현관 배치셔야 돼요. 왜 지셔야 되냐면 봐봐, 다시 봐봐. 의문사, 자, 이렇게 의문사, it이 주어죠. is가 동사죠. 의주동 형태의 간접 의문문 형태 하고 있으니까 네, 조심하세요. 특히 요거 두 개 장난질 많이 합니다. 순서를 바꾸겠죠. 네, 의주동 형태 써야 됩니다. 잠깐 좀 끊자. when the teacher. 자, 왼절이 다시 접속사로 나왔으니까 끊을게요. 자, 그럼 다시 해보자. 밑에서 5번째 줄 다시 해석하겠습니다. 생각해보래요. think about. 얼마나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인지 그것이 학생들에게. 그걸 생각해보래요. 뭐 할 때요? 뭐뭐 할 때요? 그 선생님이 가지고 있을 때. friendly, 친근한, 이제 친근한 greeting이 뭐예요? greeting은 인사예요. 친근한 인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welcoming, 환영하는 smile, 미소를 가지고 있을 때 얼마나 그것이 학생들에게 그 격려를 해주고 힘을 주는 건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 나도 너희한테 항상 너희가 오면 새로 인사하고 싶거든. 안녕, 다현 안녕 이렇게. 그러니까 인사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되게 반기면서 인사하면 되게 기분 좋잖아. 그게 너희한테 얼마나 encouraging한 거고 empowering한 건지 너희도 이미 은연중에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인사했을 때 왜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인사했을 때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가는 사람 있잖아, 맞죠? 되게 밝게 반겨주는 선생님도 있고, 그치? 밝게 반겨주는 선생님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생각해? 되게 기분 좋고 그 선생님 좋아지잖아. 그쵸?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서 3번째 줄 들어가겠습니다. Smiling at
student. 학생들에게 smiling, 웃어주는 것은요. 자, 빼기 쌍빼기 요거 날려보세요. 잠시. 자, 그러면 동사가 does not인 게 보이죠? 자, 이렇게 주어가 멀리 있을 때는 항상 수일치 조심하세요. 대장 주어가 smiling이니까. 그쵸? 그러니까 단수 취급하시면 됩니다.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 자, 그리고 빼기 쌍빼기 사이에 어법적 요소가 조금 있어서 살짝 보겠습니다. to let. 자, let이 사역동사죠? 자, 그러면 이제 M이 목적어고 know가 목적 보어. 사역동사니까 목적 보어 자리에 반드시 동사 원형이나 PP 써야 되는데, 자, 지금 여기서는 이 them 때문에 know 동사 원형이 온 겁니다. them이 지가 직접 뭔가 하는 상황인가 보지, 아는 상황인가 보죠. 자, 그 다음에 that은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요거도 자, 그러면 다시 볼게요. 밑에서 세 번째 주. smiling, 미소 짓는 것은요. 학생들에게 미소 짓는 것은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to let. 자, let은 알게 하다, 하게 하다 하면 되거든요. 하게 하다. 그러면 them,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뭐를요? You are glad. 너가 glad, 기쁜이죠. 자, 감정 뒤에 나온 투부정사는 뭐뭐 해서라고 감정의 원인 용법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을 봐서 네가 기쁘다라는 걸 그들이 자, 그들 여기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향해서 미소 짓는 거예요. 이해돼요? 왜 미소 짓는다고? 선생님이 너희들을 봐서 기쁘다라는 걸 너희들한테 알려주려고 학생들에게 미소 짓는 거예요. 그것은 does not require 필요로 하다라는 뜻이죠. 필요로 하지 않아요. A great deal of. 자, 요거는 많은이란 뜻입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진 않아요. 그렇잖아. 웃는 게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지만 but it can make. 그것은 significant, 상당한,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In the classroom climate. climate이란 단어는 원래는 기후란 뜻이지만 여기선 맥락상 분위기라고 하시면 되고, 교실의 분위기를 바로 교실의 분위기에 있어서 바로 상당한 차이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괜찮죠? From the start, 수업의 시작부터 바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별로 안 어렵다, 그렇죠? 자, 정리해보자면 무슨 내용이야? 선생님에 있어서 선생님들은 특히 뭐가 중요하다? 비언어적 표현. 자, 웃어주는 거. 자, 그림을. 안녕. 자, 난가? 얘들아 안녕. 웃으면서. 활짝 웃으면서.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들에 있어서 미소와 그 비언어적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네, 답을 체크해놨네요. 자, 그 다음. 이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21번 지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21번 지문은 이것도 굉장히 약간 조금 나한텐 개인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보세요. 자, 첫 번째 줄 보시면 when it comes to. 자, 이거 외우라고 했잖아, 얘들아. 제발. 자, 한번 적어볼까? 뭐 적겠냐, 내가? 뭐뭐에 관하여 시리즈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모르는 아가들 한 7개인가 9개인가 정도 되죠? 제발 좀 외우세요. 자, 지금 처음에 나온 게 뭐야? 방금 나왔던 게 when it 저거 comes to ing. 자, ing까지 외워야 되는 이유가 이 to가 전치사기 때문이죠. 전치사 뒤에는 명사과가 와야 되니까 동명사 같은 거 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n terms of. 자, 그 다음에 regarding. 그 다음에 as for 혹은 as to. 그 다음에 또 뭐 있노? with respect to. 또 with regard to. 또 뭐 있노? 자, 각종 전치사들 가능하죠. 각종
전치사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about 같은 것도 당연히 관하여인 건 알잖아, 그치?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뭐 in이라든지 over이라든지 on이라든지 off라든지 뭐 for이라든지 등등등 각종 전치사들이 웬만하면 맥락에 따라서 관하여의 의미가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concerning 정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있노. 아, 뭐야. 아,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노. 아, 있어봐. 아, considering 정도가 관하여라는 의미로 쓸 수 있는 맥락인 것 같습니다. 잠깐만 보시면 봐봐. 자, 요거는 진짜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고 별표. In terms of도 진짜 많이 나오니까 외워주시고 as for, as to는 너희 2학년 교과서에 주로 나와요. 당장 나와요. 당장 내년에. 그러니까 반드시 외워주시고 나머지 것들 한번 보시면 regard가 원래 고려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입니다. 간주하다, 고려하다. 그러니까 뭐뭐에 관해 고려하는 거니까 관한 거 맞고 자 그리고 respect가 여기서 존경이라는 뜻보다는 뭔가를 고려해주는 느낌. 자, regard도 고려해주는 느낌. 고려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concern이라는 단어도 걱정한다기보다는 관련시키다 혹은 관련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ing를 관련시켜 보자면이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considering의 consider도 고려하다는 거 알죠? 요 뒤에 거에 대해서 고려해주는 거니까 관한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when it comes to climate change, climate 원래 기후로 많이 쓰인다고 방금 전에 말했잖아. 아, 잠깐만. 한 잔 마시자. 기후 변화에 관해서 말해보자면 많은 사람들이 blame, 자, blame이 뭐냐면 비난하다예요. 자, many가 여기서 형용사로 쓰인 게 아니고요. 명사로 쓰였습니다. 왜냐면 blame이 동사니까 그 앞에 거는 명사잖아. 그러니까 영어는요. 특정 단어가 품사가 자꾸 바뀌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many 같은 경우도 원래는 형용사로 알고 있었지만 맥락에 따라서 명사가 되기도 하고 또 특이한 경우에는 어떤 명사는 명사만 되는 게 아니라 동사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영어 단어를 파악할 때는 문장 속에서 파악할 때는 자리 보고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자리인지 주어 자리인지 동사 자리인지 목적어 자리인지 뭐 그딴 거요. 됐죠? 자 다시 기후변화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blame 비난해요. 뭐를 비난해요? fossil fuel industry니까 fossil fuel이 뭐냐면 화석 fossil 연료 fuel industry 산업이죠.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한다 이겁니다. 이해돼요? 많은 사람들이 자 화석연료 산업아 너희가 기후변화를 야기했잖아 하면서 비난한다 이겁니다. 자 근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for이란 단어가 때문에라는 의미가 돼요. 원인을 설명하는 거죠. For pumping greenhouse gas니까 그린하우스 가스가 이제 온실가스이거든요. 온실가스인데 펌프는 약간 이제 펌프질 해낸 거죠. 약간 배출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 같습니다. 다시 자 사람들이 기후 변화에 관해서 비난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하는데 화석 연료 산업한테 비난을 한다는 겁니다. 자, 뭐 때문에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 때문에 야 화석 연료 산업 너가 지금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의 주범이야 라고 비난을 하고요. 자, 또 나옵니다. agriculture sector. 자, agriculture는 농업의 섹터는 분야죠. 혹은 영역. 농업 분야도 비난을 한다 이겁니다. 자,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여기도 for이 나왔죠. 뭐 때문에 그러냐면 burn은 태우다잖아. 그치? rainforest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열대우림. 열대우림을 태우는 것 때문에 농업 분야도 비난을 하고요. 아니면 패션 산업도 비난을 한대요. 자, 뭐 때문에요? producing, 생산하는 것 때문에요. 뭐를요? excessive. 자, ex가 붙으면 뭔가 많은 느낌이야. 많은 거. 그러면 excessive니까 과도한. clothes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의복이죠.
자, 근데 잠깐만 표시를 좀 할게요. 자, 비난하는데 화석 연료를 비난하거나 화석 연료 산업을 비난하거나 농업 분야 비난하거나 패션 산업 비난한다. 그렇죠? 세 가지. 그러니까 기후 변화에 관해서 자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화석 연료 산업, 농업 분야. 야씨 농업 분야 너가 열대우림 많이 태웠잖아. 그리고 열대우림이 있어야 실제로 그 열대우림 뭔지 알죠? 그 나무 많은 그런 지역. 그 나무가 많은 거를 그 보호해 주잖아. 맞죠? 급격한 그 환경 파괴도 좀 막고요. 약간 완충제 역할을 좀 하죠. 특히 아마존 같은 곳이. 그리고 아니면 패션 산업. 야, 너희들이 옷을 너무 과도하게 만들어서 그 옷 만드는 과정에서 플라스틱 많이 쓰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렇게 이제 기후 변화에 대해서 탓을 한다 이겁니다. 괜찮죠? But 근데 자 위에 세 번째 줄 갈게요. 하지만 wait 기다려. 기다려봐봐 잠깐만 뭐 이런 느낌이죠. What 무엇이 여기선 what이 무엇입니다. 무엇이 drive는 운전하다도 되지만 이끌다. 무엇이 이끄냐 이러한 산업적인 자 형용사입니다. activity 활동.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산업 활동을 이끄냐 이겁니다. 이해돼요? 닭살 돋았어. 그 다음 문장 보세요. 우리의 consumption이래요. 우리의 소비가 그 활동들을 이끈대요. 자, consumption은 소비란 뜻이고, 자, 글쓴이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잠깐만 다시 봐봐요. 결국엔 우리가 소비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이런 활동들, 즉 위에서 언급했던 화석연료 산업, 농업 분야, 패션 산업 이런 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맞죠? 우리가 수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가동되고 있다 이거죠. 약간 뼈를 때리는 그런 느낌이다, 그렇지? 자, climate change 기후 변화는 이제 some이란 단어가 더하다예요. 그러면 ed가 붙었으니까 더해진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더해진 프로덕트 제품이다, 산물이다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다 더해진 산물이래요. 뭐에 대해서? Each person's behavior. 각 개인의 행동이 합쳐진 산물이다 이겁니다. 이것도 약간 중요한 문장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해당 산업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그 행위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아니야 돼서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예를 들어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fossil fuel 산업은요 is a popular 이게 무슨 단어야? 스케이프고트. 자,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요. 아까 전에 고트가 원래 염소 혹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찾아보면요. 희생양이란 단어가 떠요. 희생양 들어봤죠? 재밌다, 그치? Climate crisis. crisis는 조금 어렵지만 위기입니다. 다시 할게요. 예를 들어서 화석연료 산업은 인기 있는 희생양입니다. 기후 위기에 있어서 얘가 희생양이다 이겁니다. 맞죠? 그렇네. 그러니까 항상 화석연료 때문에 기후 변화가 야기됐다라고 보통 주로 말을 하니까 그 화석연료를 쓰면서 우리가 뭐 그 이산화탄소 그 탄소 발자국도 많이 생성하고 그런 거 알죠? 들어봤죠? 그래서 얘가 희생양이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but 왜 그들이 드릴 하겠냐 그리고 태우겠냐 fossil fuel을. 자, 그러면 여기서 데이가 누군지 알죠? 화석 연료 산업 군들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산업군들. 자, 드릴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너희 드릴 알죠? 벽에 왜 구멍 이렇게 그 전동 드릴 같은 걸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밍 해가지고 벽에 구멍 뚫는 거 뭔지 알죠? 이렇게 뚫는 거 알죠? 그래서 드릴이란 단어가 구멍 뚫다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 먼저예요. 그러면 봐봐. 왜 그들이 구멍을 뚫겠냐 그리고 burn 태우겠냐 fossil fuel 화석연료를. 그러니까 여기서 드릴이란 의미는 그 구멍 뚫어서 뽑아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고급 용어로 말하면 시추하다.
그러니까 땅 속에 있는 화석 연료를 이게 빡 구멍 뚫어가지고 찾아내가지고 여기 이렇게 해서 끌어내잖아. 그 화석 연료를 말이에요. 그러니까 석유를요. 맞죠? 그래서 그 시추하는 작업을 드릴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본문장 가볼게요. 그런데 왜 그들이 시추해서 fossil fuel을 뽑아내겠냐 이겁니다. 맞죠? 대답해봐. 왜 뽑아내는데? 위에서 벌써 말했죠? 뭐 때문에? 우리가 소비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니까 그러죠. 그치? 자,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We provide. 우리는 제공해요. 뭘 제공해요? 그것들. 오호! 자, provide 여기서 사형식 동사로 쓰인 것 같습니다. 자, 내가 어떻게 알았는지 보세요. them 이 사람인 것 같고 바로 뒤에 사물 목적어가 한 개 더 나오죠. 이렇게 명사 두 개가 이어졌으니까 사형식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고 게다가 자, provide는 제공하다 하지만 제공해 사형식이니까 주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원래 주다 느낌 들어가는 단어들이 다 사형식 동사죠. give, offer 같은 거예요. 자, 우리는 제공해주고 있대요. 그들에게 강력한 financial, 금전적인, 재정적인 인센티브,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여기서 댐이 가리키는 것도 역시 화석 연료 산업을 말하는 거죠. 이까지 괜찮죠? 자, 더 가보자. 자,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regularly,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travel, 여행해요. on airplane, 비행기 타고, 그리고 차 타고 여행해요. 근데 어떤 비행기와 차냐면 that burns fossil fuel 이렇게 나오죠? 자, 이 that은 뒤에서 꾸미겠다, 그치? 자, 여기서 burn이 동사니까 that은 주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어떤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여행을 해요. 비행기 타고, 차 타고. 화석 연료를 태우는 이런 것들 타고 여행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쓴다 이거죠. 계속 가보자.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 이거 계속 예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waste, 낭비하죠. 혹은 뭐 waste가 낭비하다, 뭐 버리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전기를 electricity, 전기를 낭비해요. 어떤 전기냐면 generated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자, 동사는 벌써 나왔잖아. waste 동사 나왔죠? 그래서 generated는 pp입니다. 그러면 generated가 동사로 무슨 뜻이냐면 발생시키다. 이죠? 그러면 pp니까 발생된 정도로 하시면 되시고 화석 연료를 태우는 것에 의해서 발생되어진 그 전기를 낭비한다 이거죠. 파워 플랜트가 뭐냐면 자, 이 단어 알 것 같은데 발전소입니다. 플랜트가 식물이 아니고 여기서 공장 같은 느낌이거든. 그래서 파워는 전력이고요. 전력. 그 플랜트는 식물이라기보다는 약간 공장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니까 우리가 편하게 발전소라는 표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화석연료를 태움으로써 생성되어진 그 전기를 사람들이 낭비한다 이겁니다. 됐죠? 그렇지. 불 꺼야 되는데 불 안 끄고, 그치? 자, 계속 가볼게요. 또 예시가 나옵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사용합니다. 그리고 던지는 게 throw인데 throw away 해버리면 약간 버린다의 느낌 드는 거 알죠, 얘들아? 자, 그래서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고요. 그리고 버려요. 뭐를요? 플라스틱 프로덕트 제품을. 자, 플라스틱 제품 너희 정말 많이 쓰죠? 음료수 사 먹고 혹은 그 뭐 빵 따위도 빵 같은 것도 이제 종종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거 알죠? 그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사용하고 버린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딜라이브라는 단어가 유래하다 원래 얻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ed가 되어 있으니까 pp겠죠? 자, from 뒤에 거 한번 볼게요. crude oil이라고 나오는데 crude라는 단어는 이제 천연의, 날것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날것의, 천연의, 그러니까 이거를 crude oil 해가지고요. 원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유가 뭐냐면 석유를 처음에 채취했을 때 그 원상태의 원유를 말하는 처음 시추할 때 그때 그걸 말하는 거죠.
자, 다시 밑에서 세 번째 줄 해석하겠습니다. Some people, 어떤 사람들은 사용하고 버려요. 플라스틱 제품들을요. 매일 원유로부터 유래되어진 그 플라스틱 제품들을 매일 사용하고 버린다 이거죠. 좀 찔린다, 그치? 다 사람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 마지막 문장 보겠습니다. blame, 비난하는 것은 괜찮죠? 근데 여기서부터 blame부터 지금 is가 동사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표시 좀 하고. 자, 그럼 비난하는 것은 fossil fuel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자, 뭐 하면서 자, while ing 나오네, 그치? 자, while ing 나오죠? 자, 이거 사실은 분사구문이라고 봐도 되고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뭐 예를 들면은 people are 정도가 생략됐다고 봐도 되고 아니면 분사구문인데 그 접속사를 강조하고자 살려놨다라고 봐도 되죠. 됐죠? 자, 그래서 이러한 행동들의 engage 뜻을 알려줘야 되네. 자, engage는 참여하다입니다. 혹은 관여하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에 참여하면서 화석 연료를 비난하는 것은 slap은 철썩 때리는 거야. 얼굴 철썩 때리는 거. 이런 거. 소리 들려요? 우리 자신의 얼굴을 찰싹 때리는 거다 이겁니다. 명사로 쓰였어요. 철썩 때림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네 얼굴 때리는 꼴이다 이겁니다. 화석연료 산업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별로 어렵진 않다, 그치? 그래서 정리하자면 뭐에 대한 이야기야? 여기다가 적어볼까? 기후변화 에 관해서 너희가 어디에 탓을 해요? 자, 화석연료 산업 탓을 하고 그 다음에 농업 쪽 영역 그러니까 너희가 열대우림 태웠잖아 이거 때문에 요 산업도 비난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패션 산업 같은 거 비난하죠. 사람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비난을 하죠. 요 산업들 세 개의 산업들에 대해서.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너희들이 수요가 있어서 이들이 지금 만들어낸 거다. 즉 너희가 자꾸 쓰니까 그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기후변화를 이 해당 산업들 있죠? 얘네들 탓을 하면 안 되고 너희가 좀 그만 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얼굴 때리는 꼴이야. 자꾸 그 산업들만 비난을 하면 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지문 가겠습니다. 자, 3개를 연장으로 찍어본 건 처음입니다, 쌤이. 자, 해볼게요. 22번 지문 가보겠습니다. information, 정보라는 건 worth가 가치잖아. 근데 less가 붙으면 가치 없는. 이거 내용상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보라는 건 가치가 없대. 만약에 네가 결코 실제로 그걸 사용하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대요. 자, 내가 이거 왜 주제문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중요 문장을 쳤냐면 좀 단정적이잖아요. 단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깨끗한 거 아니고 맞죠? 단정. 좀 세게 말하고 있잖아. 야, 네가 결코 안 사용하잖아? 그럼 그 가치 없어? 좀 세게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it이 가리키는 건 정보이겠죠. 당연히 얘들아 생각해봐. 네가 어떤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럼 그게 당연히 가치가 없죠. 뭐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far too often. 멀리 너무 자주 부사니까 찌끄레기입니다. 회사들이요? collect 수집합니다. 잠깐만 예시 드는 것 같죠? 예시죠, 예시. 그치? 그러니까 방금 전에 그게 또 주제문이네. 예를 들기 직전 문장이 알죠? 예를 들기 직전 문장이 주제문이니까. 너무 자주요. 그 회사가요. 콜렉트는 수집하답니다. 얘들아 혹시 요 단어랑 헷갈리면 안 돼.
요 단어는 바로잡다예요. 올은 혹은 올은 혹은 바로잡다고요. 지금 스펠링이 요겁니다. 발음이 비슷하다 보니까 헷갈리더라고. 많은 회사들이요, 콜렉트 수집해요. valuable customer information, 가치 있는 고객의 information, 정보를 수집합니다. 괜찮아요? 자, end up 이렇게 나오네요. 자, end up이란 단어는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인데, 자, 결국 어떻게 되는지 요 뒤에 게 나온다, 그치? 근데 지금 여기서 pp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pp. 그리고 that이 나왔는데 이 that은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오는 걸 봐서 주격 관계 대명사인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 문장 해석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 far too often, 너무 자주 회사들이요 수집해요. 가치 있는 고객 정보를 수집해요. 맞죠? 근데 결국 어떻게 되는 정보냐면요, 무리라고 읽으면 안 되고요. 이 단어를요, 이 단어, 이게 사실은 묻다, 매장하다, 땅에 묻는 겁니다. 물어보는 question의 의미 아닙니다. 자, 이건 발음이 사실은 bury입니다. bury.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엔 buried, 매장되고 묻혀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결코 사용되지 않는 그런 고객 정보를 수집만 한다 이거죠. 회사들이요. 사용은 안 하는 정보를, 고객 정보를 다 모다만 놓고 쟁여만 놓고 결국엔 사용도 안 한다 이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they must, 좀 약간 좀 세게 또 말한다, 그치? must가 들어갔으니까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ensure 이란 단어는 확실하게 하다 혹은 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sure 이란 단어가 확실한이니까 요게 붙어서 앞에 en이 붙어서 동사가 돼버린 거예요. 됐죠? 자, 근데 동사가 나왔는데 주어 동사가 또 나오죠. 다시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주어가 나왔고 동사가 나왔고, 맞지? 그러면 뭐가 생략될게? 접속사 대시 생략됐습니다. 됐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들 누구예요? 당연히 방금 전에 언급했던 컴퍼니, 회사를 말하겠죠. 그 회사들은요, must ensure, 보장해야 됩니다. their를요. their data, 그들의 데이터가, 잠깐만, 여기서 their은 누구야? 이건 고객입니다. 아닌가? 고객들의 데이터. 회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회사. 요것도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쌤이 왜 이렇게 판단했냐면요, 만약에 지금 커스터머에 대해서 단수 취급하고 있잖아. 그쵸? Customer information 이렇게 단수 취급하고 있다 보니까 누구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냐면 회사들이 소유하고 있는 데이터다 보니까 their를 회사라고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회사들은 보장해야 됩니다. 자, 뭘 보장해야 되냐면 그들의 데이터가,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객에 대한 데이터를 말합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accessible하게 해야 된다 이거죠. accessible, 접근, access가 접근이죠? able 붙어서 가능한입니다. 접근 가능한. 자, for 부분에 괄호 칠게요. 자, 사용을 위해서. at the appropriate. 자, appropriate. 혹시 모르는 아가들은 반드시 외워주세요. 이 단어는 항상 중요한 맥락에서 많이 쓰이니까 외워주시고, 잠깐만, 첫 번째 줄에 worthless도 같이 치겠습니다. 다시 해석할게요. 위에서 세 번째 줄 하겠습니다. 회사들은 반드시 보장해야 됩니다. 그들의 데이터가, 즉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접근 가능한 걸 보장해야 돼요. 사용을 위해서 적절한 시기에 그 데이터들 모았는 거 사용할 수 있게끔 보장해야 된다 이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만 놓으면 쓸모가 없으니까 그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접근 가능하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됐죠? 자, 해석하고 보니까 이 문장이랑 첫 번째 문장이랑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그 정보를 모아만 놓고 결코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건 가치가 없는 거니까. 됐지? 자, 그럼 사실 다
답은 나왔어. 요지는 벌써 나왔어. 자, 데이터를 모으기만 하면 안 되고 그 정보를 제대로 쓸 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이제 예시가 나오는데요. 어떤 예시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for a hotel. 호텔의 경우에 호텔에서 한 가지 경우에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우. for를 경우에라고 해석하기도 해요. 호텔의 경우에 one appropriate 무슨 뜻이라고? appropriate 적절한. 호텔의 경우에 하나의 적절한 시기는 데이터 사용. 어머, 임마 되게 친절하네.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적절한 시기를 알려주는 거야. 친절하다, 그치? 데이터를 모아놓고 어떻게 쓰는 게 바람직한지 그 적절한 시기까지 제안을 해주는 겁니다. 자, 호텔이라 치면은 호텔의 경우에는 이 데이터 사용의 적절한 시간은 is입니다. 자, 뭐냐면 체크인 시간이래요. At the front desk. 체크인이 뭔지 알죠? 호텔에 처음에 도착했을 때 이제 들어가겠다고 체크인 하잖아. 그게 체크인 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프론트 데스크는 말 그대로 프론트 데스크죠. 제일 앞에 있는 그 어서 오세요. 이렇게 카드 결제하고 막 그런 부분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I often check in. 내가 종종 한 호텔에 체크인을 하는데 어떤 호텔이냐면요. 자, 이렇게 뒤에서 꾸밉니다. I have visited입니다. have pp입니다. 자, 내가요. frequently 자주 방문해 왔던 호텔에서 내가 체크인을 해. 이해되죠? Only for the people. 사람들을 위해서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면 at the front desk.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체크인을 한대요. 무슨 말이야? 뒤에 설명을 하네요. 자, 봐봐요. 자, 로까지 치면 안 되는데 투기브까지 할게요. 자, indication이란 단어 여기서 맥락상 아셔야 됩니다. indicate가 나타내다거든요. 그러면 얘는 나타냄. 그러니까 조금 있어 보이게 말하면 표시죠. 표시. 그리고요. that은 뒤에서 뒷문장이 지금 완전한 것 같거든요. 목적어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시간 관계상 그냥 말할게요. 자, 여기서 indication 뒤에 있는 that은 동격의 접속사 대신 것 같습니다. 자, 표시란 단어가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뒷문장도 완전한 걸 봐서 동격의 접속사 대십니다. 자, 거꾸로 한번 이 문장 해석해 볼게요. 그들이 나를 인식하다, recognize, 고객으로서 나를 인식한다라는 표시를 전혀 주지 않는 그런 프론트 데스크에서의 사람들을 위해서 참 내가 frequently 자주 방문하는 그 호텔에서 체크인을 한다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호텔에 자주 방문했어. 근데 누굴 위해 체크인을 하는 상황이야 지금? 아유, 그 사람들 only가 약간 아이고 고작 혹은 오직 이런 느낌이잖아. 약간 조금 비하하는 느낌. 비하라기보다는 좀 약간 좀 안타까워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야, 너 고작 그거 하려고 지금 이 시간을 투자한 거야? 이런 느낌의 only인 거죠. 오직 고작 그런 사람들. 프론트 데스크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 아이고, 고객으로서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표시를 전혀 주지 않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아이고 참 체크인을 한다 이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봐봐. 자주 방문하는 곳에는 오셨어요. 고객님 오셨어요. 또 오셨어요. 오늘은 좀 늦게 들어오셨네요. 이런 식으로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 데이터를 저장해놨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근데 그런 티를 전혀 안 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가 좀 섭섭했어.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뭐하냐? 쓰지도 않는데. 이런 거죠. 됐죠? 자,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 호텔은 자, must have pp가 뭐예요? must have pp.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자, 그럼 다시. 자, 그 호텔은 store라는 단어가 동사로는 저장하다라는 뜻이거든. 저장하다.
그러면 그 호텔은 저장했음에 틀림없어요. 레코드, 기록을요. 기록. 내 방문에 대한 기록을 저장했음에 틀림없어요. 하지만 they don't make, 그들은 만들지 않았어요. 그 정보를 accessible, 접근 가능하게 만들지 않았어요. 누구한테요? To the front desk clerk. clerk란 단어 알죠? 점원 혹은 직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front desk 직원들에게 그 정보가 접근 가능하게끔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모아놓으면 뭐해? 그 직원들이 당장 모르는데 고객을 접대하는 그 최초로 고객을 접대하는, 그러니까 그 호텔에 들어오자마자 프론트 데스크 직원들은 사실 그 호텔의 얼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직원들이 모른다 이겁니다.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접근을 못한다 이거죠. 이해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문법적으로 조금 잡아둬야 될 거는 make가 여기서 정상적인 오형식 동사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that information이 목적어고 accessible이 목적 보어인데, 자, 정상적인 오형식 동사에서 보어 자리에 형용사나 명사 나와야 되죠? 그래서 잠깐 짚었고 다음 문장 가보겠습니다. 그들은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래요. 자, miss가 놓치다라는 뜻 있는 거 알죠? prime, 주요한 opportunity,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래요. 뭐 할 기회예요? to utilize. utilize란 단어는 이용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밑에서 네 번째 줄 다시 가겠습니다. 그들은 놓치고 있는 거래요. 주요한 opportunity,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래요. 무슨 기회예요? 데이터를 이용할 기회를, 주요한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경험을 만들기 위해서. 뭐에 기반한? 뭐에 초점을 둔? 자, PP죠. Focused PP입니다. 고객의 loyalty. 이 단어 좀 외우자. 자, loyal이란 단어가 원래 충성스러운이란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그럼 loyalty에서 충성심. 그래서 고객 충성심에 초점을 둔 그런 더 좋은 경험을 만들어내는 내기 위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할 기회, 그런 거 지금 놓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미스도 조심. 얻고 있다 이런 걸로 장난질 하지 않게끔 조심하세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단어도 조금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거는 쌤이 이제 대학교 때 그 교양 같은 과목, 경영학과 이런 거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이제 내가 광고의 이해라는 교양 과목을 들었는데 이게 진짜 재밌어. 광고에 대해서 알게 되는데 내가 이 수업 들으면서, 광고 수업 들으면서 그 카피라이터라고 아세요? 광고 만드는 사람? 그 직업을 잠시 한두 달 동안에 그걸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을 만큼 광고가 재밌었어요. 왜냐면 광고라는 게 결국엔 고객의 마음을 이끌어야 되는 거거든, 실제로. 그래서 이 광고 혹은 마케팅이라는 작업이 굉장히 섬세하고요. 심리학적 그 기법이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것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결국 뭐냐면, 그러니까 광고 혹은 제품 홍보, 마케팅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건 결국 충성도를 올려야 돼요. 고객 충성도. 그러니까 이 고객 충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고객의 정보가 있죠. 고객의 정보를 적재적소에 잘 쓸 줄 알아야 이 고객의 충성도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해석했던 지문 같은 거 있죠. 자, 내가 학원 사장님이야. 자, 너희가 고객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맞죠? 이 사장이 고객에 대해서 그냥 정보, 지식 정보, 뭐 교육, 뭐 혹은 영어만 가르치면 뭐해요? 서비스 요것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 고객이 사장에게 충성도를 가질 수 있게끔 설계를 해야지 장사가 잘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미소, 비언어적 그 표현 같은 거, 그런 거 되게 신경 써서 해야 되고, 아까 이건 앞에 지문이죠. 그렇게 하면은 이 고객, 그리고
이제 고객의 정보가 있죠. 이제 사장님께서 쌓이신 고객의 다양한 정보들이 있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비언어적 표현까지 해가면서 고객님을 대하면 당연히 그 고객은 충성도가 생겨서 그 장사가 잘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지문 두 개를 엮어봤습니다. 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가겠습니다. 웨더리 나와가지고 뒤에 5월까지 나왔습니다. 자, 이든지 말든지이죠. 뭐뭐 하든지 A든지 B든지. 자, 그들이 가지든지 10명의 고객 혹은 10,000는 1000에다가 공을 한 개 더 붙인 거잖아. 10,000. 그러면 이제 10,000명이죠. 10,000명. 그리고 million은 뭐야? 100만이잖아. 그렇죠? 100만. 그 100만에다가 또 0 붙여봐. 그럼 1000만이죠. 자, 그러면 이든지 그들이 10명의 고객을 가지든지 10,000명이든지 10,000만이든지 the goal, 그 목표는요 is the same, 똑같다. 뭡니까? create,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표가 된다 이겁니다. delightful, 자, 이건 기쁜 혹은 즐거운이죠. 기쁜 customer experience, 고객 경험이요. 뭐를 장려하는, 아까 쌤이 말했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로열티가 뭐라고? 충성도죠. 충성도를 encourage 해야 돼. 고객 충성도를 장려하는 혹은 뭐 격려하는, 높이는 정도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그런 고객의 즐거운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표다 이거죠. 괜찮죠? 근데 이걸 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이게 최종적인 그들의 목표예요. 그렇죠? 이게 최종적인 그들의 목표인데 뭘 해야 된다 이겁니까? 그들이 수집한 정보를 적재적소에 접근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그들의 고객 충성도를 높인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지문 되게 재밌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드디어 종료하겠습니다. 세 지문 제대로 보고 잘 안 되는 부분 있으면 또 쌤한테 말해주세요. 수업 시간에 다시 언급할게요.